네, 테마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죠. 시장의 방향성 제시하고 또 연말까지 포트폴리오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표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집이다. 일반 방송이 아니고 특집 방송이니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최근에 국내 증시, 메타버스, NFT 맞아요. 이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네. 자, 이런 현상 언제까지 갈까요? 그 전에 오늘 특집이라서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뭐 조금 더 주신다 그래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미국 증시 없으면 왕따라 그러고 한국 증시 갖고 있으면 왕따라 그러는데 요즘은 한국 증시에서 메타버스하고 NFT 없으면 왕따라 그러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내구재 주문 현황 보여드렸잖아요. 한 번 더 볼게요. 이 내구재 주문의 현황을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먼저 땡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최근에 지금 내구재 주문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제조업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 내구재 주문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구재 주문이 지금 완전히 연초에 올라왔다가 지금 다 죽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만 뭐 해소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오늘 재미있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이 자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면 미국의 소매 재고하고 소비자 신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되게 좋은 자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자료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선별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보세요. 미국의 소매 재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네. 엄청나게 가파른데요? 오르네요. 예. 이거요. 공급망 병목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면 재고가 이렇게 쌓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자동차 부품하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는요.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나오고 나서 작년 말하고 올해 연초에요. 미국의 서브 업체들이 거의 1년치의 반도체를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급 중심의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요 중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재고 이거 다 줄어들기 전까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한 또 그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제 옆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똑같은 옆에 자료 보면 옆에 보면 소비자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소비,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그냥 소비.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카드 소비거든요. 원래 미국은 이제 현금 안 써서 카드를 쓰니까 이게 예. 벌써 이만큼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가 지탱은 하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쪽에 모멘텀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라든지 제조업 베이스의 반대에 있는 섹터들이 당분간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제조업에서 소비로 갔다가요. 이제 소비에서 무형 자산인 NFT나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장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재고 보면서 연말장 없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개별 종목 장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업의 트렌드가 제조업에서 소비로 가고 지금 무형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무형자산 테마, 뭐 NFT, 메타버스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야 됩니까? 좀 계속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네. 지난주에 나왔을 때 똑같은 질문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맞아요. 저는 연말에 양도세 이슈 때문에 조금 눌러놓고 내년 1, 2월 달에 다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내년 1, 2월 달에 그냥 연말까지 계속 땡겨버려요. 그렇죠. 지금. 네. 조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알려면 제가 약간 얘기를 좀 해야 될 건데요. 지금 방금 보여줬던 내구재 주문이나 뭐 재고가 많이 쌓이잖아.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가 좀 장기화돼요. 그 틈을 타고 이제 이런 틈새의 그런 어떤 모멘텀, 테마인데 제가 지난번에는 내년 1월 달, 2월 달 한번 갈 수 있겠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는 요 제조업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 끝나고 이번 주 보면서 이거 이제 과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한업종에 대한 부각으로 무형자산이 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하고 NFT는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내년 1, 2월 달 땡겨야 되는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땡길까를 좀 고민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장점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신모멘텀이 장착됐다라는 걸로 가는데 그걸 뜯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BJ들이 나와서 컨텐츠를 막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들의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풍선이라는 돈과 관련된 게 결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요. 원래 엔비디아가 애초에 설정했던 메타버스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구현하면 위험하니까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그렇죠. 했던 그런 예,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의 메타버스는 어떤 형태로 가는가 하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땅도 사고 그 다음에 건물도 사고 네. 심지어는 샤넬백도 메타버스에서 거래가 돼요. 물론 이제 실제 샤넬백만 1,000만 원이면 거기서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가상의 공간에서 NFT라는 그러니까 뭐 좀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그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일정 그냥 그 하나의 컨텐츠만 있으면 매력적이지 못한 것들이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게임이 그렇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도 위메이드가 그 위메이드 하고 있는 그 게임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화해서 그거를 다른 커뮤니티에서 살고 파괴했잖아요. 원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땡기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을 붙이는 건 좋아요. 아까 아프리카 TV나 메타버스처럼 모멘텀을 붙이는 건 좋은데 이제는 너무 올라가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법적인 부분이 이게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벌써 지금 들어가 있어요. 법적. 그러면 제가 만약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NF나 메타버스를 올리는 세력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법이 그러니까 이 판례라든지 이런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무조건 땡겨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12월 30일이 양도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주주명부에 잡히지 않으려면 네. 12월 초까지 무조건 땡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처음에 올라갔던 게 펄어비스나 위메이드인데요. 그렇죠. 이제부터 올라가는 건 뭐 다날부터 시작해서 조이맥스, 네. M게임까지 밑에까지 전혀 상관없는 게임까지 막 순환매로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봤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슈가 되면 정부에서 또 규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처럼 이것도 규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양도세 이슈 전에 이게 끌어올려서 이게 규제 이슈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판단이 나오면 빼려고 그렇게 과하게 좀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12월 초까지는 NFT나 메타버스는 점진적인 이익 실현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매력적이었는데 네. 저는 이번 주에는 노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이게 완전 법적인 형태에서 자칫 잘못했다가 지금 현재 게임의 아이템 사고 파는 게 잘못인데 이걸 편법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이것도 잘못이다 이러면 다 금나갑니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결국 우리 조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노 하셨는데, 자, 그러면 NFT나 메타버스까지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조 대표님, 오늘이 특집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좋았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 됩니다. 여기서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오늘 정말 특집이구나. 이거 느끼시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하고 NFT 다음에 주도할 종목, 업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힘을 주시네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제 메타버스나 NFT는 지금 당장 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죠. 팔아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12월 초까지 이제 후발주들이 쭉 땡기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이제 우리 보통 선수들이 봤을 때는 다 이게 분위기 몰아 네. 떨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연말 장전 없다고 보고요. 내년 1월 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더라고요, 중국이. 네. 그리고 되게 예민해요. 근데 두 정상 간에 굉장히
의견 합치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환경 분야.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올해 하반기에 메타버스나 뭐 NFT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올라간 거 보면 여러분들 제조업 베이스의 부재의 어떤 정책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가상의 모멘텀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내년 1월 달부터는 다시 이 가상의 소위 거품이 있는 섹터는 좀 빠지고요. 실제 제가 얘기했던 실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나 NFT의 게임주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표현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세미 사기예요. 네, 아. 세미 사기, 예, 약간 준사기다. 준사기다. 예. 그러니까 편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메타버스의 원래의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 메타버스가 이게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슈가 바로 꺾이진 않아요.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로 뻥튀기 했던 섹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 섹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제조업은 아까 뭐 내구재 주문 올라오거나 재고가 꺾이기 전까지 힘드니까 다른 섹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메타버스의 게임처럼 이렇게 좀 이상한 섹터 버리면 그다음 진짜 메타버스를 만들었던 그 섹터가 뭐냐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기반하고 있습니까? 딥러닝을 기반하고 있죠. 네. 그래서 딥러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내년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원래 이렇게 NFT는요.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불법 복제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려고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가 되는 업종은 영화 산업이라든지 음악 산업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택도 아닌, 그러니까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섹터가 같다면 내년에는 어차피 메타버스가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됐고 NFT가 이슈가 된 거 꺾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진짜 얘네들의 실질적인 수혜주의 섹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딱 네 가지예요. 환경,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NFT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는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라든지 컨텐츠, 진짜 컨텐츠, 게임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편법 쓰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조 대표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특집 방송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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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네. 없어요. 엔터는 우리나라에 4종목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지금 엔터 드라마 탑, 만든 엔터 탑3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 4까지 있던데. 4, 네. 하이브도 하이브까지. 아, 하이브까지. 하이브까지 예. 그렇죠. 예. 그 4개 있고 드라마 만드는 제작사도요. 한 6개인가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 네. 많이 없어요.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그 딥러닝도요. 몇 종목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몇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 네. 환경 관련주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탄소 배출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시멘트 관련주도 있죠. 시멘트 관련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석탄 쪽에서 새로운 이렇게 화석, 그러니까 연료로 가는 형태를 보면 조선주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섹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 뒤집고 살펴봐도 없어요. 근데 특정한 종목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시세 왜곡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의 요 섹터들이 그 들어가 보시면 4-5종목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게임주 한번 올라갔잖아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1등주, 2등주 이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환경 관련주, 엔터주, 컨텐츠주, 자율주행주, 딥러닝 관련주. 네.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특집, 자, 앞으로 특집 됐나요? 네, 네.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군들, 종목들을 또 꼭꼭 짚어주시진 않았지만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또 감을 좀 잡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특집 방송답게 또 아주 알찬 정보 제공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